2025년 3월 5일 밤입니다. 이정훈입니다.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 순진하다. 세상을 뭘 모르는구나.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 적과 싸울 안목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 한동훈 씨인데 너무 부족하고 자칫하면은 한국을 잘못 이끌어가겠다라는 의견까지 생기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3월 5일 한동훈 씨가 북 콘서트를 가졌어요. 그가 최근에 책을 낸 건 잘 아시죠? 국민이 어쩌고 하는 거.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참, 국민이 먼저라는 거 제목 자체가 굉장히 순진한 질문이죠. 아무리 주권자가 국민이라도 그 국민을 리드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의 주권자이지만 그런 국민들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교육의 의무를 부과했잖아요. 국민으로 될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국민이 먼저다 그러면은 이 국민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먼저입니다. 참 뭐라고 얘기할 수만 없네. 자, 근데 이 콘서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번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난 다음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죠.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선수 교체만 가지고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수 교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그리고 이재명이나 한동훈 등등 누군가가 대통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수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시대 교체하자. 시대 교체는 뭐냐? 87년 체제를 끝내고 70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는 시대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로 선수 교체만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조금 더 부차적인 설명을 했어요.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은 정치권 일이야.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누군가가 87 체제 문을 닫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는 87년 체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87년 헌법은 정치 주체의 절제 정신을 전제로 한다. 정치 주체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 절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뭐냐? 민주당의 이재명 측이 한 29번의 탄핵.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또 윤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도 헌법에 있습니다. 있다고 한 후 이게 수십 년 동안 헌법에 있었지만은 그거는 여간해선 하지 않는 게 서로 간의 절제 정신인데 그게 암묵적인 룰인데 그걸 깨버린 것이다. 그래서 위험한 시상이 돼버렸다. 위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 이 체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만 새로 임명하면은 그 대통령이 된 사람과 대통령이 되지 않은 세력과의 다툼은 더 잔인하고 더 표독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을 했어요. 12.3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엄 직후부터 16일까지는 좀 힘들었다.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의 서운함과 섭섭함이 예상됐고 사실 그런 게 두려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윤 대통령 측에서 그 변호인들이 이번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힘은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계엄을 저지하는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몽의 대상입니다. 지금 한동훈 씨도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도 많이 계몽이 돼야 됩니다. 공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 저지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저지하는 정당이 꼭 될 이유는 없어요. 필요하면 계엄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얘기했잖아. 헌법이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시대가 악독해진다. 그럼 그것도 맞겠죠. 네. 그는요, 87체제의 붕괴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이재명은 개헌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개헌하지 말고, 현재 육공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한동훈 씨는 그분은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를 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 이걸 보면서 참 이 한동훈, 이재명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근데 어쨌든 한동훈 씨는요.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이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는 이미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하라는 거죠. 이러한 한동훈 씨의 북콘서트에는 김태호, 김혜지, 박정아, 배현진, 정성국, 진종호, 한지아, 그리고 뒤에는 김종혁, 그런 국민당, 국민의힘 의원 16명과 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자, 제가 이재명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재명 씨가 2023년 9월 말에 이 백현동 대장동 게이트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해줘서 풀려났었죠. 이때요, 대장동 게이트가 한참 시끄러울 때 이재명은 무조건 자기 살라고 뭔 짓을 했느냐. 그때 8월 31일부터 갑자기 단식에 들어갑니다. 단식에 들어가는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는데, 이때 뭘 핑계로 댔느냐. 지금 이재명 잡으려고 수사가 그때 대장동 게이트 대단했잖아요. 근데 단식 선언 입장문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하고 있으니 국민에게 사죄해라. 국민이 만만한 게 아무나 갖다 붙여. 그리고 나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해라.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하라. 자, 여기에서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 사과하라는 건 구태의연하죠. 또 전면적인 국정쇄신, 개각 단행하는 것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후쿠시마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라. 그리고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이거 갖고 단식을 한 거거든. 근데 지금도 오염수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피해가 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후쿠시마 사고 나서 그 이듬해인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술도 먹고 발도 먹고 잠도 자고 왔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이미 일본이 방류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반대 입장을 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괜히 후쿠시마 갖다 붙인 거야. 그때 이재명 따라다니는 사람들 우리 수산민, 어민 다 죽는다 그랬는데 후쿠시마 방류수 때문에 죽은 어민이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요렇게 하면서 단식을 들어갔어요. 단식을 하면서 자기 체포하지 말라고 길을 썼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이 워낙 악독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야권으로 가 있지만 정의당, 시대전환, 한국의 희망 등 군소정당들도 이재명 잡아야 된다라고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저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 표 차이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국힘당 전원이 이재명 체포에 찬성하고 군소정당 전원이 참석한다고 했을 경우 민주당에서 무려 무소속까지 다 찬성했다고 할 경우 그렇게 잡더라도 29명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포에 동의해 준 게 돼요. 그 정도로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로 코너에 몰렸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창훈이라고 하는 판사가 체포하라 그랬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안 했죠. 근데 반대로 판사는 다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을 해버렸어요. 참 법원도 되게 웃겨요. 저는 하여간 법원에 대해서 큰 신뢰를 안 가집니다.
법꾸라지들은 판사들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자, 이런 이재명이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매불쇼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진행자라고 같이 나와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인데 여기에 대해서 3월 5일 대담을 가지면서 그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거는 검찰이라고 하는 폭력 집단과 민주당의 일부가 짜고 한 것이다.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 폭력 집단이라고 검찰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자기 당에 있던 일부가 암거래를 했는데 그들을 지난 총선에서 정리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사실 이때 이재명 체포에 동의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이재명이 돌아온 다음에 살생부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다 날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그래요. 검찰과 그 민주당 일부가 짰다는 증거는 없지만 연관성은 있다 주장합니다. 그때는 후쿠시마 방류수로 단식한다고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근데 유창원 판사 때문에 살아나니까 그 지금 와서는 대통령이 될 기회가 생기니까 폭력 집단 검찰과 암거래를 한 세력이 자기 당에 있었다. 그들을 지난 총선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 아주 중요한 거는 개헌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개헌이 쉽지 않은데 이재명은 전혀 개헌할 뜻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글을 국민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은 맞지. 이렇게 표독스러운 이재명을 상대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뭘 잘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 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22대 국회 이후 10병째 탄핵을 야당은 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예산에 대해서 마구 난도질을 한 것도 있었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질이나 하고 임기 채우고 나와서 문재인처럼 국민들 비위 맞추기나 인기 놀이나 하고 났으면 이렇게 격렬한 발표문을 쓸 이유가 없죠. 입법 독재, 내란을 하고 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네. 이렇게 계엄령을 동원해서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도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가 아까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폐악제를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에서도요. 첫 번째 문장이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년 12월 3일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하면서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엄령까지 했던 윤 대통령을 또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이 나가 떨어지는데 일조를 했던 게 바로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을 낸 한동훈입니다. 그는 12.3 계엄을 만든 게 계엄을 해서도 지금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이재명과 그 밑에 숨어있는 좌빨들인데 어떻게 87 체제를 끝내냐고요.
끝내느냐고, 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말장난이에요. 아직 세상이 뭔지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동훈 씨가 앞으로 성장에 대한 중요한 엘리트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지켜봐야죠. 근데 이런 안목 가지고 나오면은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계엄령까지 선포한다는 거는 상대가 탄핵과 특검이란 게 그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제를 이미 깨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령으로 맞섰다가 계엄령만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내란 획책으로 얘기했던 게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심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계엄은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87 체제를 끝내냐고. 공화국 하나 바꾸는 게 쉬운 줄 압니까? 50에서 60 넘어갈 때 그때 87년도에 대학생들은 정말 시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29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차피 전두환은 단임한다 그랬었고 유신헌법도 유신체제라고 하는 박정희의 어떤 그 정치적 강압으로 된 거고 그 전에 30은 박정희의 5.16이라 하는 정변으로 되는 거고 20은 4.19로 된 거고 근데 87 체제를 거고 70을 간다는데 뭐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계엄령 내지는 엄청난 시위를 통해서 쉽게 개헌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재명은 안 한다 그랬어요. 후쿠시마 방류를 갖고 자기 지키기에 나서 사기쳤잖아요. 이재명. 그런데 그 살아난 지금은 뭐라 그래요. 폭력 집단 검찰과 내통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그들을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게 여당인데 너무 순진합니다. 정말 정치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 뒤에는요 더 악독한 지금 10,000명 이상의 인민군을 보내서 4,0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됐는데 또 추가로 보내고 전제를 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있어요. 잽도 안 됩니다. 한동훈. 정말 한동훈 씨는 제가 윤 대통령 계엄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하라라고까지 부탁을 했었는데 못 나가네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손절해야죠. 감사합니다.